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바쁜 하루였습니다. 새벽부터 정말 바쁜 하루 살았습니다. 총 17,500보 정도 걸었습니다. 아주 피곤하네요. 오늘은 제가 또 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둘레길을 걸었다. 온통 꽃이 만발해서 정말 걷는 기분 아주 상쾌하고 좋았다. 면허증 갱신하려고 연락이 와서 면허증을 갱신하라고 연락이 와서 사진관에 가서 사진도 찍고 또 그 시력검사 그게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안과에 가서 시력검사를 또 했습니다. 시력검사를 해보니까 오른쪽이 0.9 왼쪽이 0.3으로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얼마나 또 우리 겁을 주는지요. 왼쪽 눈이 백내장이 심하다고 하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력 가지고 면허증 갱신을 신청을 하면은 통과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걱정이 되겠어요. 갑자기 생각도 안 한 일이 닥친 거예요. 자꾸 수술을 권하더라고요. 안 하고는 면허증 갱신이 안 되고 점점 더 안 좋아지니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수술 날짜를 그냥 다음 주에 수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날짜를 그냥 엉겁결이 그렇게 잡았어요. 글쎄. 수술 날짜를 잡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챗 GPT한테 제가 이제 자세히 물어봤지요. 이렇게 시력이 나왔는데 운전면허에 통과할 수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더니까 갱신할 수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 이 GPT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력 가지고. 그래서 다시 안과에 달려가서 시력검사 그 한 곳 진단서를 띄워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했더니 아무 문제 없이 다 통과가 되더라고요. 글쎄. 요즘 의사들은 정말 사람을 치료는 둘째치고 그렇게 돈벌이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환자들에게 그렇게 겁을 줘서 진짜 우리같이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냥 의사 말을 들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이 얼마나 또 좋은 세상인지 그렇게 챗 GPT 그 사용하는 법을 아들이 그렇게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엄마 뭐 어려운 거 있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다가 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상세하게 답장을 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너무 잘 썼어요. 진짜 제가 그걸 몰랐더라면은 그냥 운전면허증은 이제 몇 달 뒤로 미룰 뻔했어요. 수술하고 2달 후에 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안과에서는. 그래서 오늘 당장에 그렇게 GPT에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그냥 순탄하게 그렇게 통과를 해서 한 달 있다 면허증 찾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전 시간은 그냥 왔다 갔다 굉장히 바쁘고 신경을 많이 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후에 금요일 날은 또 연극 연습이 있는 날이에요. 근데 연극 연습을 이렇게 저는 이제 한 5년 이상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단자 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본 그 매너라는 게 있는데 그 매너가 없이 그냥 무대뽀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늘 그분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분이 한 2번 정도를 그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안 한다 했다 또 나중에 한다 했다 이렇게 2번을 해서 3번째 왔을 때 우리가 다짐을 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나간다고 하면은 아예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고 이제 계속 노후에 우리와 즐겁게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배역을 주고 같이 우리가 한번 활동을 해보자 하니까는 하겠다고 철석같이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서너 달 연습하다가 갑자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못하겠다고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인사도 없이 인사 한마디 없이 그냥 오늘 안 나왔어요. 글쎄. 그분이 원래 처음에 이렇게 들어올 때는 우울증이 좀 심하게 있었어요.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우리 단장님이 그렇게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즐겁게 살고 주변에서 인정해주고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면 치료가 될 수가 있다.
그분도 혼자 살거든요. 아저씨 먼저 세상 떠나고.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있으면 더 우울증이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 단체에서 끌어안고 이렇게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특별 대우로 참 잘해줬지요. 그분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진짜 뭐 인사 한마디 없고 문자 하나 없이 그렇게 그냥 단장님한테만 전화해가지고 다음부터는 못하겠다고 하면서 안 나온다고 하니 그래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아이 너무 서운한 마음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기 뭐 애완견 키우는 사람이 요즘은 참 많잖아요. 우리 그 회원 중에 한 분이 애완견을 키우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애완견을 그렇게 많이 아끼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완견을 한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와서 7년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 그냥 잘 먹어서 그냥 먹는 대로 좋아하는 거 그렇게 주다 보니까 굉장히 걔도 그렇게 살이 쪘는 모양이에요. 운동량은 적지 먹는 건 잘 먹지 하니까는 많이 뚱뚱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아파서 관절염이 아주 심해가지고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태우고 그 어린 아기처럼 애완견 그 유모차가 있는가 봐요. 그 유모차를 70만 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글쎄. 그리고 관절 수술을 해주려고 그 병원에 가서 다 견적을 뽑아보니까 수술비가 2,3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입원비가 하루 30만 원이고. 아유, 우리 같으면 진짜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서민들은. 근데 그분은 조금 좀 여유 있는 형편은 되기는 해요. 좀 여유가 있게 살기는 살아요. 그래도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애완견한테 이렇게 경비를 많이 지출하면서 치료를 해준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이 들고 정말 아유 애완견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것도 이렇게 감수를 하면서 키워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보험이 있잖아요. 보험이 있어가지고 관절 수술에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진 않았는데 견들은 보험이 없나 봐요. 없어가지고 비급여로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수술 안 해줄 수가 없대요. 걸지를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해준다고 해서 참 놀랐습니다. 난 오늘 그렇게 해서 정말 아침부터 새벽부터 엄청 바쁜 하루를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고 저는 제일 놀라운 사건이 연극을 석 달 동안 하면서 배역도 아주 그냥 괜찮은 역할을 맡아서 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만둔다고 그냥 그림자처럼 사라진 사건이 저한테 놀라웠고 또 이렇게 애완견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은 경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이렇게 기르고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면 37번째 제1기장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아 할머니의 죽음입니다. 음력 4월 초파일날 아침이었다. 7시경에 집 앞에 경찰차 2대가 와 있었고 119 차도 와 있다. 굉장히 그냥 요란한 소리가 난다.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경찰들이 비닐 장갑을 끼고 하얀 마스크를 쓰고 들것을 차에서 내리면서 정신없이 움직인다. 예산 일이 아닌 것 같았다. 난 아침을 하면서 창문 밖으로 신경을 계속 쓰면서 밖에 계속 눈길을 한번 주었다. 우리 큰아들에게 아들아 우리 동네 무슨 일이 생겼나 봐. 경찰들이 와 있어. 그러니까 아들은 아무런 관심 없이 컴퓨터만 하고 있다. 한참을 있으니 들것에 흰 천으로 씌운 시체를 들고 나온다. 난 깜짝 놀랐다. 주인 남자가 골수암이라고 하더니 주인 남자가 돌아가셨나? 어제도 밖에서 잠깐 보았는데 밖에 나가서 알아보니까 지아 할머니가 돌아가셨단다.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 혼자서
숨져 있었다고 한다. 불쌍한 할머니다. 3층에 아들이 살고 바로 옆방에 두 아들이나 살고 있는데 아무도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고 혼자서 쓸쓸히 떠나셨다고 한다. 얼마 전에 쌀을 20kg 드렸더니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배추김치를 담가 주시기도 했다. 그동안 꾸준히 할머니에게 쌀을 드렸었다. 손도 잡고 기도를 했더니 고맙다고 하시면서 보리쌀을 퍼주셨다. 한많은 인생살이가 여기서 끝나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으니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집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고생만 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셨으니 눈물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평안하시기를 기도했다. 마지막으로 아들네 집으로 쌀을 20kg를 주었다. 3층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옆집에도 아들이 둘이나 살고. 사모제 옛날 따끈한 밥에서 자손들이 먹으라고 분명히 말을 했다. 할머니도 기뻐하실 것이다. 다행히 장례식을 기독교 장으로 치렀다고 한다. 아들이 교회에 나가는 걸 많이 반대했어도 혼자서 교회를 나가셨다. 장례식 끝나고 다니시던 교회에서 할머니 사시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다. 할머니 혼자 교회에 이렇게 다니시다가 그렇게 소천을 하셨는데 할머니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과 교인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걸 보니까 제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날은 또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많은 사연들입니다. 5월 21일 날이 초파일 날이었다. 공휴일이라서 재미 언니도 쉬는 날이다. 재미 언니는 이제 우리 언니 친구입니다. 우리 언니 친구인데 언니랑은 친하지 않고 저랑 그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공동체에 애들 이발을 해주러 갔었다. 재미 언니는 미용실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날과 달리 모든 식구들이 기가 빠진 것 같았다. 정말 이상했다. 식구들도 줄고 또한 지종 선생도 안 보이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평소대로 행동을 했다. 재미 언니는 애들 머리를 깎아주고 있고 나는 주방에서 일을 돕고 애들 옷을 또 손볼 것을 챙기고 저녁을 해서 먹고 애들은 연습한다고 교회 연습실로 가고 난 작은 아들을 태우고 교회로 올라갔다. 주차장에서 잠시 아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동안 공동체 안에서 기절 초풍할 사건들이 있었다고 한다. 함부로 말도 못하고 쉬쉬하며 지낸다고 한다. 사건을 글로 써보자면 몇 달 전에 우리 아들과 동갑 먹은 남자 전도사가 함께 일을 하기로 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후부터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이다. 애들이 둘씩이나 나가고 중국에서 학생도 성실하게 잘 있었는데 중국에서 한국에 온 조선족 그 어려운 학생이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또 살고 있었습니다. 돈 벌어서 학비 내야 한다면서 일자리를 구해서 나갔다고 한다. 공동체에서 다 학비도 다 대주고 하는데 이 학생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4살, 5살짜리 애기들이 들어왔는데 일주일 만에 아빠가 데려갔다고 한다. 나를 제일 놀라게 한 사건은 지종 선생 사건이었다. 지종 선생은 선희 선생이랑 선희 씨도 그 공동체 선생님이었고 지종 선생님도 선생님이었습니다. 친구 사이로 둘이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 갈 때에도 김포공항에서 도망쳐 나와서 사역하는 성실한 선생님이었다. 지종 선생은
가족들이 미국으로 다 이민을 떠나는데 같이 간다고 갔다가 김포공항에서 부모 몰래 빠져나온 거예요. 이 공동체 애들하고 살겠다고. 참 겸손하고 착한 성격이고 또 주로 꼬마 애들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종 선생님은 어린 아이들 담당으로 그렇게 애들을 사랑으로 잘 관리하고 그렇게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필리핀 선교 때도 함께 갔었는데 중국과 필리핀 선교 때도 함께 갔었는데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해서 정말 나는 놀랐습니다. 이 지종 선생님은 제가 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낮에 하루 종일 그냥 그 애들하고 그냥 그렇게 연주해 뒷바라지하고 또 어린 아이들 돌보고 그냥 밤에 빨래하고 몸을 진짜 돌보지 않고 그냥 뼈가 부스러지게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봉사를 해도 나를 돌보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공동체에서 일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애들 뒷바라지를 어찌나 잘하던지 서곤이가 똥을 쌌을 때도 애들이 갖고 어리니까 똥도 싸고 합니다. 오줌도 싸고. 놀라지도 않고 침착하게 그 뒤처리를 깨끗이 하기도 했었다. 그런 지종 선생이 미국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이다. 그렇게 성실한 선생이 미국으로 도망을 갔다니 얼마나 제가 놀랐겠습니까? 난 정말 깜짝 놀랐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지종 선생은 판교 집에서도 애기들을 데리고 잠을 잤었다고 한다. 애기들이 뭘 알겠습니까? 별짓을 다 해도 모르는 일이지요. 지난 1월 달에 미국에 공연 가서 오랜만에 가족을 만났다고 하더니 그때부터 사건이 시작되었던 모양이다. 처음 알고 공동체 선생님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목사님은 더욱 놀라셨다고 한다. 선희 선생이 눈이 뒤집어지더란다. 선희 선생과 지종 선생은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공동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희 선생이 너무 놀라가지고 미국까지 지종 선생을 데리러 이제 갔다는 겁니다. 집에까지 찾아갔었다고 한다. 미국 집에까지. 가족들이 지종 선생을 감춰두고 못 만나게 했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무단 침입했다고 경찰을 불러서 만나지도 못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한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선희 선생이 살이 쭉 빠졌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 빠져서 이쁘다고만 노스리를 떨었었는데 우리 아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몹시도 몸이 아파서 몸살이 나서 누워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아파 보기는 처음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아파서도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있었답니다. 그 공동체에서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몸까지 아파가지고 집에 올 수도 없고 그냥 공동체에서 그렇게 누워서 그냥 끙끙 그렇게 그 아픈 거를 다 견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한 달 정도 지나서 마음을 조금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올해 민우가 고3이라고 하는데 민우라는 아이가 이제 어려서 와가지고 고3이 된 거예요. 민우 뒷바라지를 잘 해서 꼭 서울대에 보내고 싶다고 한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누구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모두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목사님은 얼마나 놀라셨을까. 어려서부터 함께 살며 정도 들고 서로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이 말 한마디 없이 하루아침에 미국으로 도피를 했으니 얼마나 황당스럽고 허탈했을까. 이 지종 선생은 어린 아이들을 한 4살, 3살, 2살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살았는데 애들 재워놓고 뭐 짐을 다 싸가지고 나가도 애들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지요. 나중에서 알게 된 거지요. 선희 선생은 친구이자 같은 사역자로 그 많은 세월을 살다가 말 한마디 없이 의논도 없이 미국으로 갔으니 그 배신감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단숨에 미국까지
쫓아갔을까? 남자 전도사님은 자기가 오고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미안했을까? 추측하건대 선희 선생이 문제가 많은 것 같다. 큰 여자애들은 선희 선생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찌나 혹독하게 애들을 다루는지 애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한다. 선희 선생은 이제 10대 애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지종 선생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고, 자기 때문에 애들이 그곳을 떠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누가 말을 해줄 수도 없고, 말하면 또 상처를 받을까봐 말을 못하고 있다. 사역자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 지종 선생도 선희 선생이랑 친구지만 선희 선생의 성격이 너무 강한 편이라서 내성적인 지종 선생은 참고 살았으니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선희 선생은 6살 때인가 공동체에 들어와서 생활을 한 모양이다. 선희 선생도 가정이 없는 고아였습니다. 6살 때 이 목사님의 눈에 띄어가지고 6살 때 목사님 가정에 들어와서 목사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살다가 이제 거기서 커서 선생님이 된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때 30도 넘었었습니다. 선희 선생, 지종 선생, 우리 아들 다 비슷한 나이 또래였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잔뼈가 굵어졌으니 성격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었나 보다. 지종 선생은 1월 달에 미국 가서 10년도 넘게 엄마를 못 보다 엄마를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습니까? 그때 엄마를 보니까 많이 늙으셨더라고 말을 하더라고 한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해 못했을 것이다. 30이 넘도록 세상 물정 모르고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평생 봉사만 해야 하니 어느 부모가 좋게 보겠는가. 그때 만났을 때 가족들이 시집가라고 말했을 것이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지종 선생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기도했다. 하나님, 그동안 지종 선생님 공동체에서 고생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일도 많이 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해서 남편 사랑 많이 받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선희 선생님도 배신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역을 잘 하게 해주시고 목사님도 상실감과 배신감에서 빨리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사람을 믿으면 이런 상처가 돌아오곤 합니다. 사람은 배신감과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은 축복과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야곱도 형제들에 의해 팔려갔을 때 슬퍼했지만 오랜 세월 후에는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습니다. 지종 선생님도 나중에 언젠가는 왜 그래야만 했는지 서로 이해하며 용서하는 날이 꼭 오게 해주세요. 난 모두가 불쌍하고 가슴이 아파서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난 아들을 위로하며 사역자가 얼마나 힘든 삶인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위로를 해주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며 힘쓰며 사역자들이 하나 되어서 목사님을 위로하고 서로 신뢰감을 드리라고 말해 주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영적으로 생각하자고 말했다. 우리 아들은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 있는 것 같아서 감사했다. 마음의 동요가 전혀 없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 애들에게 모범을 보여서 열심히 아이들을 돕고 일해야 하겠다고 말을 한다. 올해 고3생인 민우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민우를 서울대에 꼭 합격시켜야 한다고 말을 한다. 민우는 외국인이라서
민우라는 아이는 몽골에서 왔습니다. 와서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머리가 좀 좋았어요. 그래서 서울대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뒷바라지를 했다고 합니다. 대학에 못 가면 본국으로 가야 한다고 걱정을 한다. 대학에 못 가면 이제 몽골로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입장이. 민우는 그런 속도 모르고 선생님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순종하지도 못하고 반항을 한다고 한다.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우리 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엄마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서로 격려하고 헤어졌다. 이번에도 쌀을 8풀을 가지고 왔다. 오는 길에 개척교회와 어려운 교우에게 내일 모레 어려운 개척교회에 이제 쌀도 전하고 또 어려운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에게 또 쌀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일 모레 천안 임대아파트로 이사하는 요수기에게 쌀 한 포 주고 집으로 왔다. 모든 소식을 듣고 나니 나도 잠이 오지 않았다. 연말 정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 속은 모르는구나 하며 많은 생각을 했다. 모든 계획을 사람이 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 모든 이에게 축복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모든 일이 잘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형통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